지금 민주당 의원들께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과 또 하나는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장관 청문회를 겪고 난 후에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고 한 말씀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청문회를 겪고 국무위원 반열에 오르신 분이 방송에 나가서 국회가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전제 아니겠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권 분립 속에서. 그건 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지나친 언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역사관에 대해서는 지금 조지현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더 나가서 대한민국 식민 지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미화한다거나 절대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저는 앞으로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님 집안을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그래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조들이 계시고 그에 대한 집안 밖에 좀 강한 면이 있죠. 강한 면이 있지만 결코 일제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분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점거 당한 거, 강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절대 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는 몇 번 하긴 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심의 자유인 그 안에 안고 있는 국정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때 아마 좀 그 장관 후보자 시절에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적이 어느 국적이었냐?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적이고 우리 민족 속에서 국적을 한 번도 잊은 적은 없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 이제 팩트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서로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방송에 나가서 정말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나머지 역사관에 대해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검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 일을 해 나가심에 있어서 부적절한 자기라든가 자질 없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없겠으나 저는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만큼 노동자를 뜨겁게 사랑한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그 말씀 저희들도 달게 받을 테니 이제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그 회의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일은 저희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미디어 전당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국민들께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시면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일본 국민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황족 그리고 일본 시민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시민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우리 정체성과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1919년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19년 4월 10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는 그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말씀 중에 역사관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다른 뭐 의원님들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관 때문에 파행이 됐던 부분인데 검증이 끝났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강제징용된 부분들은 그리고 또 강제 수탈된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 됩니까? 저는 우리 그 김주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파행됐던 그 원인 제공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예산도 35조 원 가까이 예산을 소유되는 그런 정부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장관 자리에 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확인이 그리고 또 확인과 후속으로 사과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다음 일정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김태선 의원님, 네, 발언해 주십시오. 김문수 이제 장관이 되셨는데 실제로 다들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뭐 역사관 문제는 이미 다 여러 의원분들이 지적을 하셨고, 전 실정법 위반 관련해서 좀 그냥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장관이 취임되고 3일 만에 벌금 250만 원을 받으셨어요. 물론 2심입니다. 뭐 1심에서는 무죄가 났기 때문에 뭐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예결해서 말씀하셨지만 국무위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벌금 250 이게 코로나 감염병 예방법 위반인데 최대 벌금 3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25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재질이 무겁다고 재질이 안 좋다고 재판부에서 판결로 내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고용노동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해나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저는 이 역사관을 비롯한 이런 실정법 위반까지 같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